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주입니다. 오늘은 일과성 복시 환자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환자 왔을 때 환자분들이 먼저 복시, 그러면 양암 복시인지 단암 복시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양암 복시다 그러면 우리가 교대 갈인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올소, 정리를 보이는 경우에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실제 환자 이야기인데요. 일과성 양암 복시를 내원한 20세 여자 환자 이야기입니다. 9월 28일 날에는 분명히 양암 수직 복시, 환자분이 분명히 한눈에 가렸을 때는 정확히 한 개로 보였다 말씀하셨었고요. 두통도 같이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가 30일 날 다시 양암 복시가 발생했다고 오셨고요. 이 젊으신 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오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래에 왔을 때는 모든 검사 다 정상이었어요. 시력도 정상, 안압도 정상, 그다음에 커버 테스트 정상, 덕셔보셔도 정상, 망원도 정상, 다 정상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는 꾀병일까요? 아니면 진짜 병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께 어떠한 병력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시력 저하나 이런 게 아니라 환자분들이 어떠한 문제 있는지를 계속 꼬치꼬치 여쭤보는, 탐정처럼 여쭤보는 것입니다. 재밌는 테이블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자는 자꾸 여쭤보니까 이 팔다리가 저리고 그런 증상이 최근에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팔다리 증상, Sometimes I feel tingling arm and my leg, 이 팔다리 저린 증상이 만약에 여러분들 60세 여자 환자한테 있었다, 그러니까 같은 acute transient minor ocular diplop이아인데 이 환자나 60세였다면은 사실은 이런 arm and leg의 tingling sensation, 팔다리 저린 거의 가장 흔한 원인은 뭘까요?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티브죠. 노안, 디스크 뭐 이런 것들,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그런 게 많죠. 그래서 60세 환자한테는 이 팔다리 저려라는 게 사실은 다이그노스틱 밸류를 크게 높이진 않습니다. 이게 프리 다이그노스틱 밸류가 30이었다면은 포스트 다이그노스틱 밸류도 뭐 비슷하겠죠. 근데 20대 여자한테, 20대 여자 아큐트 트랜지언트 바이노컬 디플로피아한테 때때로 내 팔다리가 저리고 이 느낌이 감각이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 사인이 이 포스트 다이그노스틱 밸류를 높이는 중요한 환자의 심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이 각각 똑같다 하더라도 몇 세 환자에서 말하는지에 따라서 그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이 프리에서 포스트 다이그노스틱 밸류를 높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감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실제 브레인 MR을 찍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닷들이 이렇게 뇌에 보이는데요. 바로 멀티플 스클로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앤 스페이스, 각각 다른 시간에 하는 공간에 발생하는 뇌에 우리가 디마일레이션 디지가 있다는 것이죠. 멀티플 스클 다발경화증인데요. 다발경화증은 시신경과 또 스파이널 코드를 침범하는 이 디마일레이션을 일으키는 전형적인 질환입니다. 때문에 환자들이 시력 저하로 오시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옵틱 너브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그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각 이상, 팔다리 감각 이상 오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디플로피아, 복시를 주스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멀티플 스클로시스의 증상인데요. 환자들이 시력 저하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근육의 위크니스, 그다음에 디스파지아로 올 수 있고요. 이게 그다음에 센서리 이상, 환자의 팅글링, 페인, 버닝, 이런 팔다리 감각 이상 올 수도 있고, 이제 복시로 올 수도 있습니다. 디플로피아로 올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추신경계의 디마일레이션 디지인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입니다. 그래서 어페런트 패스에 오는 경우 환자분들이 주로 이제 어큐트한 시력 비주얼 로스로는 옵틱 뉴라이트가 가장 흔하고요. 색각 저하, 그다음에 시력 저하 이런 게 오실 수 있고, 이페런트를 보시면은요, 환자분들은 가장 많이 오는 게 이제 복시 안구 운동 장애 이런 것들을 주로 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오는 게 우리가 인터뉴클리어 옵티컬 플레이지아 아에노란 병입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은 바깥을 보고 있는데 왼쪽은 바깥을 못 보고 있죠. 중심부에 딱 멈춰서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에노인데요. 오른쪽 눈에서는 이게 애브덕팅 니스타버스 나타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왼쪽이 아를 못 가기 때문에 헤링스 룰에 의해서 미디아 렉터스에 걸리는 파이어링되는 신호들이 과도하게 오른쪽의 라테럴 렉터스로 이동되면서 레터럴스가 과도에 흥분하면서 눈을 갖고 옆으로 막 튀기는 겁니다. 그래서 탁탁탁탁 튀기는 애브덕팅 니스타버스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아에노의 특징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멀티플 스클로시스 환자한테 아에노가 잘 생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중추신경계 디마일레이션 탈수투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폰스의 PPRF를 해가지고 6번 이 PPRF에서 간 신호가 앱듀센스 뉴클리어스로 갑니다. 폰스에서. 그러면 앱듀센스 뉴클리어스에서는 동측의 라테럴 렉터스와 반대쪽에 있는 미디아 렉터스로 신호를 전달해서 눈이 같이 콘주게이트 아이 무브먼트, 호리젠탈 아이 무브먼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폰스부터 미드브레인까지 되는 6번과 3번 신경핵을 연결해주는 트랙이 바로 메디알 롱지튜디널 파시큘러스,
MLF라는 거죠. 굉장히 긴 트랙입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다른 뇌에 신경에 숏 세그멘트가 존재하는 뭐 4번이나 6번 이런 것들은 신경에서 굉장히 숏 세그멘트만이 브레인스템에 존재하지만은 이 MLF 트랙은 굉장히 길죠. 폰스에서부터 미드브레인까지 굉장히 긴 트랙을 우리가 주행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리가 디마일레이션 디지가 있었을 때 이 MLF 트랙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번 신경에서 파이어링한 신호가 LR로 동치게 가지만은 반대쪽으로 MR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기 때문에 환자가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럴 때 우리가 반대쪽에 한쪽을 못 가는 아이노, 인터뉴클로부터 플레이지아가 패턴이 잘 동반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MRI에서 적스타 콜티컬, 이 콜티컬 옆에 있는, 그 다음에 페리벤트리큘라, 이 벤트리큘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타임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수프라템포리알과 인프라템포리알 리전에도 같이 침범되는 양상을 보였었고요. 특징적으로 MS 때 나타내는 디마일레이션 소견은 MRI에서 오보이드 쉐입하고요. 이게 샤프 마진입니다. 많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3mm 이상 큰 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을 우리가 멀티플하게 타임앤 스페이스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MS를 의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합당하게 MS에 진단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관성 복시를 놓치는 환자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은 트랜지언트 이스케미아 어택이 많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인플라메이션, 디마이알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MS를 감별 진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